북한에서 나온 서적을 읽었는 사람들은 다 그 반대로 알고 있어요. 저도 대학교 때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하물며 지난번에 우리 문창극 씨 국무총리 추대하려고 할 때 그래 그분이 사퇴를 말하고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독립 유공자 후손이라고. 다른 사람 같으면 먼저 말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사퇴하겠다 그래. 그런데 내가 친일 아니다. 우리 선대가 독립유공자다. 독립운동 하셨는 분이다. 그리고 최순실 씨도 선대가 아마 조부가 되죠. 그죠?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까 전에 안철수, 문재인 뭐 이런 사람들 자기 아버지 뭐 했는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친일 내각은 오히려 북한이다. 김일성 내각이 그렇다. 그죠? 다음 대기업 삼성, 현대, 특히 삼성을 공격을 많이 하죠. 삼성이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경제 비율이 3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만약에 삼성이 베트남에 본사를 옮긴다고 하면은 아마 베트남은 세계 경제 순위가 뭐 엄청 올라갈 겁니다. 베트남에 광주에 있는 가전을 옮긴다고 하니까 땅을 무상으로 주고 그 법인세를 안 받고 얼마 동안 엄청난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나왔는가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전제품을 수출하는데 관세 때문에 그거 오히려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게 더 낫겠다라는 어떤 계산이 나와서 미국으로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땅을 부지를 알아보니까 YTN에서는 트럼프가 압력을 넣어서 그 압력 때문에 이재용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이라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한다면은 뭐 다국적 기업인 삼성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나라로 대접받고 있는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 왜냐하면 한국인이기 때문에 미워도 막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성을 그렇게 욕하면서 자기 삼성의 반도체 공학과나 소프트웨어 학과는 모든 게 1등급이 돼야 됩니다. 거기 보내려고 난립니다. 또 자기 삼성에 취직하려고 난립니다. 이게 무슨 그겁니까? 결국 삼성으로 인해 가지고 덕을 보고 하면서 그거 욕은 삼성 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미국 그 좌파 뭐 제 친구들 주로 공격하는 게 우리는 미국 식민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북한이 소련의 식민지에 더 가깝지. 실제로 스탈린의 하수인으로 김일성이가 북한에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역사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저는 너무나 불가사의한 인물 같아요. 그분을 공부하기 전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옛날에 독립협회 거기에 운동을 하다가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서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신학문을 배웠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나라 영어 사전의 기초가 되는 것을 감옥소에서 그걸 했다고 합니다. 그게 구학문을 받다가 신학문을 몇 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불가사의하죠. 그 다음 그 미국으로 고종 밀사로 미국으로 가서 또 5년인강 정도 만에
미국의 뭡니까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다 취득을 합니다. 그게 보통 머리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 다음 모스크바를 한번 방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콜레라의 호열자에 비교를 해가지고 공산주의의 이론의 허구를 이야기를, 그게 지금 우리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그런 책을 봐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 되면서 미국에게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군비를 확충을 하려고 미국에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 미 국무부를 좌파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좌파가 장악을 하고 있어서 이승만을 그 이야기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도와주지도 않고. 예예. 그런데 실제로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좌파들이 남침 유도설로 에치슨 라인을 많이 하거든요. 한국의 중요성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이 2차 대전 마치고 1000만 명의 군인을 이제 줄여가지고 해외에 파견하는데, 해외의 어떤 중요성 있는 지역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12번째인가 그래요. 제가 이 기억력이 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중요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치슨 라인을 일본과 대만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북한과 중국, 소련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승만의 외교력으로 이제 유엔군이 그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같이 싸우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올라갔다가 다시 중공군 개입으로 왔다 갔다 휴전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은 국내에서 다른 나라 전쟁에 참여하는 게 너무 국내에서 반대도 심하고 빨리 휴전을 하고 끝내고 싶었어요. 국내 여론도 있고. 그런데 이승만은 북친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행동도 하고, 그래서 미국은 이승만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귀찮은 존재로,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그 북친을 못하는 대신 이승만 대통령이 잡았는 것이 한미 방위조약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인데 가장 힘없는 나라와 세계 최강국과 서로 너그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한테 누가 쳐들어오면은 미국이 와서 도와주는 이런 조약입니다. 이거 평등합니까? 불평등합니까? 돈이 1억짜리 있는 사람하고 돈이 만원짜리 있는 사람하고 네 돈 내 돈 같이 쓰자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하물며 애들하고 거래를 해도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하고 같이 시험 칠 때 똑같이 답을 써가 같이 하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미국한테 그 방위 조약을 얻어내고 수많은 원조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 원조가 제가 어릴 때 형들이 받는 미국의 옥수수빵, 뭐 바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우유, 가루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부터 북한이나 중국이나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은 얼마나 많은 강대국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는 동북아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국가잖아요. 이게 바로 한미 방위 조약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은 북한이죠. 실제로 그 배우는 이것을 미국을, 그러니까 미군을 철수하려고 그렇게 가진 노력을 하고, 그걸 이제 미군 식민지다 이런 논리를 펼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럴까요? MBC 뉴스. 지금 MBC 뉴스를 잠시 좀 보자고 하는데 MBC 뉴스를 볼까요? 아니 괜찮은데 뉴스 그런데 이야기 더듬덕 하는데
별로 볼 거 없다. 별로 아, 없고. 볼 거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보고 예. 미국 산다. 그러면 태극기 소식만 나오면은 멈추겠습니다. 그때는 예. 다음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아니 이럴 기회에 우리 애국 종지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누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돈인 아빠가 안 믿는데 아 예예. 아니 내가 말도 못해서 대고 나올 거 같아. 뭐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 집회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 너무 신이 나가지고 제일 늦게 왔습니다. 진짜 오늘 너무 신이 나가지고 제가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 가장 심장이라는 서울 시청 광장입니다. 시청 광장에서 을지로로 가가지고 그 남대문으로 돌아가고 명동 쪽으로 롯데백화점 면세점 앞으로 지나가면서 한국은행 앞에 중앙우체국 앞으로 신세계 백화점 본점으로 해가 남대문시장을 끼고 가는데 아이고 진짜 2만원 주고 못 가요. 예, 예. 2만원 주고 못 가면 어디 큰 그 8차선 대로를 갖다가 거님이 있어 말이지 10차선 대로로 쭉 올라가지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2만원 내가 오늘 본전이 아니라 이거는 막 20만원 주고 한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지막에 늦은 거는 그 무슨 아나운서라 갑니까? 그 여자분이 너무 그 얘기를 잘합니다. 정미영 아나운서. 예, 그래가지고 너무 그 이제 보다 그좀 보고 가자고 됐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잘 봤고 우리 아까 앞에 어르신 선생님이 동북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만 볼 게 아니고 진짜 통일이 지금 중요한 게 멀리 봐가지고 우리가 강개토 옛날에 강개토 대왕이라고 그 드라마 나왔잖아, 그지? 거기 보면 우리는 항상 서토를 찾아야 된다. 서토라 하는 게 우리 중국 본토 땅입니다. 본토. 그거는 중국의 지금 땅은 청나라 때 이민족이 처음 티베트까지 넓은 땅이죠. 원래 중국의 서토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서토라 하는 땅에서 바로 우리 민족의 당군이신 당군 후손이신 시호천왕이 바로 이 서토를 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호천왕이 바람을 일으키고 이야기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맞아 진짜 용맹 있는 그런 임금이었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은 그분을 굉장히 겁을 나고 진짜 무서워했는데 그분을 어떻게 하다 이제 전쟁이 나서 죽었는데 그분은 지금 등소평이가 중국 산성성에 가면 자기 시조를 모시고 있어요. 잠시 그것만 보고 볼까요? 시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재훈 기자, 먼저 촛불 집회 또 촛불이다. 네, 이곳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는 오늘이 14번째입니다. 조금 전인 7시 반부터 청와대와 총리공관 그리고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이 시작됐는데요. 박근혜 정권 펴진 비상국민행동은 대통령 퇴진과 헌재의 2월 탄핵 결정, 황교안 권한대행 사퇴를 외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를 짓밟는 특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 공개된 박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인터뷰를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지난달에 합석하던 최순실 씨에게 한 순위가 겹쳤었는데요. 이 아주머니는 오늘 무대에 올라 죄를 지었으며 반성하라고 발언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사전 집회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은 강남역 부근 삼성 서초 사옥에서 행진했습니다. 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서울 도심에 집결했다고요. 네, 이곳에서 불과 500m 떨어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제11차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도 집회 현장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물결을 이뤘는데요.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종북 세력의 선동과 언론의 조작보도 때문에 지금의 탄핵 정국이 만들어졌다며 대통령은 탄핵될 사유가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전 생일이었던 박 대통령을 향한 지지와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특검을 해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집회를 주최하는 탄기국은 금품을 뿌려 인원을 동원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자발적인 참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개인 인터뷰를 좀 해주지. 어젯밤 충북의 한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모녀가 자, 오늘 그래도 우리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진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다 휴게소 다니까 제가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 하시고 밥 먹고 또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치우천양 중국을 지금 시조를 모시고 있고 우리 치우천양이 그 상서성 보면은 태산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명산. 태산에서 백두산을 보고 당군 할아버지한테 제지내는 걸 갖다가 자기들 이어받았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우리 그거 당군한테 하늘에 제사 지내는 그 장소인데, 근데 자기들이 받아 지내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동북공정칸이 무섭습니다. 아까 생각합니까? 백두산에 있는 압록강에 있는 장성을 갖다가 고구려 장성인데 만리 장성으로 싹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책을 좀 보다시피 해가지고 제가 그걸 많이 봤습니다. 보고 제가 뭐 또 막상 이야기하는 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만주 만주 지역 있지, 저는 전부 우리 땅이에요. 근데 중국이 동북공정하면서 지금 옛날 발해 수도 상경부터 전부 다 그 중국식으로 성을 다 사놨단 말입니다. 지금 전부 중국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넓은 만주로 가야 우리 본토가 됩니다. 근데 옛날 그 고구려에서는 백제하고 신라는 안 건들락 하잖아요. 같은 형제라면 그 사람들 크게 보고 좀 옆으로 그 중국을 보고 있으니까 서토를 보고 있었다면 강계도 대항이 그냥 우리 민족 중에서 가장 땅을 많이 높이는 대항이 뭡니까? 강계도 대항 아닙니까? 그냥 그래서 10,000원짜리에 50,000원짜리에 이율 선생 어머니를 모셔놓는 게 아니고 강계도 대항을 이런 걸 모셔야 되는데 그게 돈을 50,000원짜리 나눠게 난방이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집회도 이래가지고 해방가는 노래를 한번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 김일성도 나오고 해방되는 뜻에서 나오는데 괜찮겠습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민요를 부른 지가 지금 제가 올 나이가 60인데요. 제가 한 10대부터 민요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전공을 크기는 못하고 남자다 보니 직장 생활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까지도 소리를 부리고 지금부터 강사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해방가라고 있습니다. 징용보국 때 다 잡아갈 때 다시는 못 올 줄 알았는데 6.25도 나오고 1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려 연락선에다 몸을 싣고 부산 항구를 당도하니 문전 태극기를 달고 방방곡곡 만세 소리에 3천만 동포가 춤을 춘다. 서울운동장 태극기는 바람에 펄펄 날리는데 남의 집에 서방님은 다 살아왔는데 우리 집에 서방님은 왜 못 오시나. 원자폭탄을 맞으셨는지 왜 가지도 소식 없네. 해방이 돼야 좋다고 하였더니만 지긋지긋한 6.25가 웬 말이든가. 어린 자식을 등에다 업고 자란 자식은 손목을 잡고 늙은 부모를 앞에 모시고 한강 철교를 건너갈 때 앞에서는
총알이 맞고요 공중에서는 폭격을 하니 부산으로 갈까 목포로 갈까 이런 답답이 또 있는가 짐승만 못한 김일성 놈아 죽으러 기어나온 중공군은 미리 알아낸 미군들은 제주가 좋은 제트기로 디리디리딩 디리디리딩 디리디리디리 충청도라 두매산골에 농부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문전 옥답을 다 팔아가지고 중학대학을 다 맞춰놓으니 공산 낙농본을 보고 지혜비 보고도 동무란다 아리랑 고개는 영마고개요 38선 고개는 원수고개 맨날 예저 김유신 장군은 삼국 통일도 하셨는데 우리 나라 남과 북은 어느 시절에 통일이 되어 헤어졌던 부모 형제를 만나볼까 높은 산에 눈 날리고 낮은 산에는 재 날리듯 억수 장마비 쏟아지고 대천 바다에 물밀듯이 오늘 이 자리 태극기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1년 12달 300의 순날 제수 소망을 비옵니다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지와 저저좋아 태평 성대가 여기로다 감사합니다. 앵콜! 앵콜! 밥 먹지도 않아요. 예, 제가 이 소리도 제가 이거 자청에 나가기는 처음이에요. 오늘은 분위기가 그 노래가 맞지 싶어가지고 한번 제가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쯤은 해야 안 되겠나. 그 제 주위에 또 학교 교수가 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제 노래 항상 좋아하는데 오늘 서울 가거든 그건 한번 해라 하는데 아이고 내가 다 시간을 뭐한테 했는데 조금 전에 노래하라고 전화가 왔네. 현날이면 보는데 그 제가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오늘 노래 좀 잘 나와야 돼. 잘 안 나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우리가 또 이런 마음도 슬프고 하겠네. 좀 슬픈 마음으로 또 정선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예. 강원도 금강산 일만이 전봉 한남구 암자 유정사 법당리에 칠성당 도두모고 팔자에 없는 아들 딸라고 석 달여를 녹음해 백이 정성을 말고 타관객이 외로이 난 사람 관세를 마라 아리랑
아리라 고개로 나를 넘겨주 세파에 시달린 몸만 사에 뜻이 없어 보련히 밭들지고 정렬을 어디하여 지양 없이 가노라니 중간은혜와 달람한 물이 소연한데 해전무는 저녁 노을 무심히 바라보며 옛일을 추억하고 시름 없이 노라하니 눈앞에 왠가 것이 뭐다 싫음뿐이라. 감사합니다. 가실 때 한국 다 하시죠, 식사하시고. 우리 애국지사님들께서 국악의 향연에 빠져가지고 잠시 한 2, 3초 있다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방가하고 정선 아리랑 정말 애국지사 앞이라서 관객이 한 3,000명 이하 안 되면 무대에 안 쓰잖아, 그죠?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진해가지고 서비스 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노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 한번 줍시다. 예. 다음에 우리 어느 분이 시간이 좀 어중간하지 않나 지금? 그래 아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 것 같은데 한 5분 뭐 토크 정도로 이야기를 1분 예예 그러면은 시간이 1분이라 가지고 오늘 저녁 자유발언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녁을 먹고 혹시 전부 다 안 주무시면은 마이크를 잡고 주무시면은 마이크는 잡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